안녕하세요, 엘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이 NCMA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. 또한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이 NCMA를 이제 양산하기로 이제 뉴스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이게 바로 이런 배터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제 여쭤보셔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이 NCMA가 어떻게 될 건지,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배터리의 그런 큰 플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NCMA 배터리를 알기 위해서 제가 논문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.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논문에 잘 나와 있고요. 이런 페이퍼들은 지금 현재 요즘은 적지 않게 이제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검색해서 이런 저널을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이 배터리가 니켈이 용량을 이제 책임지고, 그러니까 니켈만 넣으면 되죠. 근데 왜 다른 이런 물질들, 코발트나 알루미늄이 오냐면, 코발트가 안전성을 보장해 줍니다. 그러니까 코발트가 없으면은 금방 이 배터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안타깝게 이 코발트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매장량이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발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알루미늄을 넣는다든지 망간을 넣는다든지, 그래서 NCA, NCM 이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는 거죠. 그런데도 요즘 이제 코발트가 이게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, 물론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늘 그 말씀드리는 콩고의 정치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널뛰기를 하죠. 그래서 이 NCMA는 거기서 코발트를 더 줄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니켈이 이제 89%, 90%, 95%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겁니다. 각각의 이제 물질들에 따라서 전기적 특성이라든지 이 내부가 배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논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흔히 이런 보시는 제가 이 육각형 성능 분석표, 여기도 이제 실려 있죠. 보시면 이 비교군이 NCA나 NCM에 대비해서 NCMA가 에너지 밀도는 이제 이런 캐퍼시티는 0.1C로 이제 테스트해서 조금 더 높거나 거의 비슷하고요. 그러니까 용량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근데 이 논문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훨씬 더 이 사이클 라이프, 그러니까 라이프 스팬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. 좀 더 안정성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온도를 더 올려서 테스트를 했거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온도에서도 사이클이 보장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이런 LFP에 좀 비슷하게 따라가려는, 그러니까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, 지금 현재 NCM의 이제 높은 에너지 덴시티와 안전성이 좀 이제 확보되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당연히 이 배터리 논문들이 다 이제 저런 이제 앱스트랙트를 쓰고, 그 다음은 이런 첫 번째 피규어는 이 배터리의 전기적 특성입니다. 사이클별로 어떻게 이제 캐패시티나 볼티지가 변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. NCMA나 NCA도 그렇고 NCM도 그런데 LFP를 측정하게 되면 한 3.2V에서 이렇게 가거든요. 항상 이제 플랫한데, 이런 계열의 배터리들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볼티지 세깅이 일어나는 거죠. 볼티지가 높다가 이게 점점 하락합니다. 쓰면 쓸수록.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LG화학에서는 이 부분을 오히려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볼티지가 변하기 때문에 이 볼티지만으로도 현재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다, 정확히. 반면에 LFP는 이렇게 직선이어서 현재 배터리 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또 다른 의견들은 그래서 LFP가 공구 같은데 이런 작업하는 그런 소형 툴에 많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일정한 전압을 주기 때문에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사이클을 돌릴 때마다 덜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이 파란색이 보면 NCMA죠. 그래서 파란색이 다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이클을 돌릴 때마다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과, 그 다음 피규어, 항상 이런 배터리 논문에는 사진들이 실립니다. 이 사진이 뭐냐면 사이클을 이제 막 돌리고 나서 그 내부가 어떻게 변했냐를 알려고 이제 사진을 찍는 겁니다. 뭐 전자현미경이나 투과 전자현미경, 여기 세물이라고 적혀 있네요.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이죠. 이렇게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그 물질에 이렇게 크랙을 냅니다. 그러니까 보면 이 NCMA는 G가 NCMA인데 상대적으로 크랙이 덜 간 걸 볼 수 있죠. 깔끔하죠. 이게 실제 배터리 내부인데요. 이게 스케일바가 5마이크론인데, 이런 논문을 볼 때마다 저는 느껴지는 게 뭐냐면, 우리가 그러니까 전고체를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옵니다.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단시일 내에 안 된다는 거죠. 전고체를 하려면 이런 물질들을, 이거 보십시오.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디펙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?
이런 게 아니라 이제 깔끔하게 이런 것들을 아주 이쁘게 레이어를 깔면 이제 전고체를 갈 수 있는 건데, 지금 작년 논문인데 NCMA의 지금 배터리 내부가 지금 이런 것들, 그러니까 벌크로 그냥 물질들을 막 섞어놨죠.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봤을 때 이제 다른 물질들을 추측해보면 전고체는 좀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NCMA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성을 보여준 것으로 알 수 있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랙된 데에 이제 TEM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찍어서 이제 원자 자체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,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피직스를 알고 싶은 거죠. 이 물리적인 현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, 이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알아서 배터리의 특성을 알고 이렇게 움직였구나 해서 이걸 정보를 토대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어야지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NCMA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. 그럼 이 배터리는 어디 쓰일 거냐? 바로 여기입니다. 얼마 전에 이 GM하고 LG가 이제 벤처를 맺고 이제 울티움이라는 배터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하이오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죠. 거기서 생산할 배터리가 바로 이 NCMA입니다. 그러니까 이 배터리 공장이요, 2023년에 혹은 빠르면 2022년 말에 이제 양산이 되는 거죠. 대략 30기가와트.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수치가 좀 아쉽다라는 게, 지금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 1에서 생산하는 게 35기가와트고 지금 올해 안에 52기가와트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죠. 그 궁극적으로는 100기가와트의 생산량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2023년에 30기가와트는 좀 아쉽지 않나. 이런 행보를 보면은 좀 아직 내연기관이 아주 본격적으로, 물론 당연한 거죠. 이게 전기차를 팔아서 큰 득이 나지 않으니까요. 그리고 이 정도 분량은 약 한 33만 대 수준입니다. 물론 LG화학이 다른 데서도 이 배터리를 생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재 계획은 이렇다라는 점. 그리고 워낙에 이런 내연기관 차들이 워낙 계획만 얘기하고 이렇게 철회를 해서 믿음이 좀 떨어지지만,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에게 양산, 그러니까 이런 LG화학이라든지 테슬라 같이 큰 기업들은 이렇게 행보를 미리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제가 LFP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이제 다 LFP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댓글도 보이는데요.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LFP는 망했어야 될 배터리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너무 떨어지니까요. 그런데 테슬라가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, 보십시오.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원래 중국에 파는 테슬라 차량에는 공급한 게 아니었는데 배터리 수급이 안 돼서 파나소닉이 좀 모델 3에, 중국에 파는 모델 3에 NCA 배터리를 공급하니까 요번 분기 어떻게 됐습니까? 바로 그냥 순위가, 중국 내 배터리 순위 3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만큼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LFP는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지,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.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이런 걸 양산하면 결국 이런 걸 테스트해보고 파일럿 프로덕션을 해보고 이제 벌크업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오겠죠. NCMA를 2023년까지 이렇게 왕창 이제 생산하겠다. 그렇지만 이제 조금 생산량이 아쉽다는 거죠. 이 LG화학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. 그러니까 각각의 물질들이, 배터리 가격의 70%는 물질이기 때문에요. 이렇게 물론 811이 최상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라인업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. 코발트 가격이 떨어지면 좀 더 코발트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, 니켈도 그렇게 싼 물질은 아닙니다. 워낙 코발트 가격이 좀 센 편이어서 그렇지. 그리고 여기 보면 용도도 다양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을 많이 가져가서 각각 그때그때 상황에 이제 대처하는 이제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, 이거보다 사실 가장 무서운 소식은 뭐냐면요, 이겁니다. 이거. 이 구독자님께서 그래서 이제 알려주신 게, 이 테슬라가 코발트 지금 광산이랑 계약을 했습니다. 얼마의 양을 지금 계약을 했냐면요. 그 전에 이제 LFP 배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전 영상에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데, 이제 최근 영상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, 바로 주행거리라는, 전기차는 주행거리를 이제 늘리려는 노력이 항상 수반되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줬는데, 그것과 너무 이제 좀 다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,
한 가지 지난 시간에 이제 주행거리 400마일을 돌파한 그 테슬라의 그런 성과를 한번 알려드렸는데, 테슬라도 공식적으로 이거를 자기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다 똑같은데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더라고요. 야, 진짜 대단한 게 여전히 모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었더라고요. 물론 이제 퍼머넌트 마그넷 모터가 효율이 더 좋지만 AC 인덕션에서도 계속 이 드라이브 유닛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. 심지어 오일 펌프도 바꾸고,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 좀 더 전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어 레이시오도 바꿨다. 그 외에는 뭐 무게 감량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, 휠도 바꿨고, 역시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킹을 정말 맥시마이즈 하려는 노력, 그렇게 해서 주행거리를 올렸다고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밝혔습니다. 이렇듯이 큰 흐름은 결국 주행거리를 늘리는 건데, 그럴 거면 좀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배터리를 써야 되는 게 이런 전기차 흐름에 맞지 않냐라는 게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근데 LFP가 너무 지금 싸게 부르고 있죠. 여튼 이제 제일 무서운 소식은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가 결국 코발트 광산과 엄청 큰 계약을 합니다. 얼마 정도의 계약을 하냐,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 6,000톤입니다. 연 6,000톤의 코발트를 지금 공급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콩고에서, 당연히 콩고죠. 이 양이 얼마나냐면 지금 모델 3에 들어가는 코발트 양이 차당 한 4.5kg 정도 됩니다. 그러면 한 뭐 6kg로 잡고요. 여유롭게. 그럼 6,000톤이면 연간 6,000톤이면은 100만 대입니다. 아니 테슬라가 왜 코발트 광산을 계약을 하려 할까요? 이제 와서 자기가 계약하고 파나소닉한테 넘겨주려고 계약을 할까요?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, 이런 큰 기업들은 밑에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 어느 정도 앞날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. 본인이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신호탄입니다. 지난번에 광산 사업을 통해서 이제 테슬라가 계속 리튬도 이제 공급을 잘 받으려고 다 시큐어 하고 있죠. 이제는 코발트까지 하는 것으로 봐선 댓글에서도 이제 과연 테슬라가 만들 수 있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으셨는데요. 지금 이런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히 배터리를 본인이 직접 만들려고 지금 뛰어들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양은 연간 100만 대 수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